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10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일에 시행된 시험이네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혼합거래에 속하는 것. 혼합거래란 얘기는 손익거래하고 교환거래가 합쳐진 거. 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비용 하나 생겼고 자산 나갔죠. 여기는 손익거래. 그 다음에 비품을 구입하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이거는 교환거래. 그 다음에 현금을 출자해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것도 교환거래.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이 증가했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 줄었고 이자 수익 생겼죠. 이게 혼합거래네요. 자, 손익거래는 거래 요소의 어느 한쪽이, 설명해 봅시다. 손익거래는 어느 한쪽이 수익이나 또는 비용의 발생으로만 결합된 거래. 그 다음에 교환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이 있지만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혼합거래. 그래서 1번은 차변에 보험료라는 비용만 있고, 그래서 손익거래. 2번은 비품과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고, 3번은 현금과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있고, 그래서 4번은 현금이라는 자산과 여기에 자산과 그 다음에 여기 수익이 합쳐져 있네요. 그래서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거래 결합관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비용의 발생은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증가도 대변. 그러니까 이 거래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자본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모두 대변에 있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 부채의 증가 모두 대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다 암기하고 계시겠죠? 그냥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기 자리가 증가 또는 발생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기업 결산일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손익계산서겠죠.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즉 손익계산서 계정에 속하는 거. 예수금은 부채, 기부금이 영업의 비용. 이게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선급비용은 자산, 미지급비용은 부채.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계정입니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는 손익계산서이며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예수금과 미지급비용은 부채, 선급비용은 자산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에 해당합니다.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맞네요. 그 다음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당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즉 기말자본보다 기초자본 이렇게 비교해서 기초에 시작했을 때보다 기말이 더 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 났다는 얘기네요. 반대로 얘가 더 커서 음수가 나면 순손실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순서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큰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게 양수가 나면 순이익, 음수가 나면 순손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 기말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인가? 기초 충당금이 15 있었고 전년도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했던 외상 매출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럼 다시 충당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알려줬고, 그래서 여기로 보면 35만 원이 있는데
얘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대요. 1%는 10만 원인데 남아있는 게 35나 되니까 추가로 설정할 거 없고 25를 환입해서 결국은 10만 원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절차를 계산할 필요 없이 결국 기말 현재 충당금 잔액은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10만 원인 거지. 저것을 뭐 기초에다가 증가한 거 더하고 감소한 거 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추가 설정액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기말 채권의 설정률을 한 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부족했으면 추가로 더 끼워서 1%가 되고 많았으면 환입 잡아서 1%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저렇게 15에다가 35 더해서 10이니까 빼기 25를 환입해서 10이다 이렇게 만들 필요 없다는 얘기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뿐만 아니라 매입 운임 등의 부대 비용까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서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나중에 판매되는 게 아니라 먼저 판매되는 거고 있잖아요. 후입선출이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개별법은 매입 단가를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구매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7번 당해년도 기말 재고액이 10만원, 1000원만큼 과대 계상이 될 경우에 기말 재고가 과대 계상될 경우에 이 오류가 미치는 영향. 자, 기말 재고가 과대하면 기초 재고 단기 매입에서 기말 재고를 뺄 거니까 이게 커졌어. 그러면 매출 원가가 과소하게 되고 원가가 과소하면 매출액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원가가 작아지면 매출 총 이익이 과대하게 되고 그 이후로 다 과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해년도의 매출 총 이익이 과대하게 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이 1000원만큼 과대 계상했대잖아. 그러니까 과대한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기초 재고가 과대한다. 여기 당해년도의 기말 재고는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가 될 거니까 동일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당해년도 매출 원가가 과대해지는 게 아니죠. 매출 원가가 작아집니다.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가 이 기말 재고를 과대하게 했어. 뺄 게 커지니까 매출 원가는 작아지겠죠. 매출 원가가 작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네요. 8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동차를 판매용으로 취득했다. 판매용으로 취득했다면 재고자산이고 상품 이렇게 하겠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를 샀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재고자산, 유형자산이 되겠네요. 3번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처리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정해법, 정률법, 평균법이 없죠. 연수합계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해법, 체감잔액법, 대표적인 게 정률법 등,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10번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지급해서 매입 할인을 받습니다.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옳은 것. 순매입액이 감소한다. 기초재고, 단기 매입, 이거는 원래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이렇게 빼잖아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빼니까 이거 할인 뺀 요것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매입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말재고 빼고 이게 매출 원가고 순매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요.
총 매입액에서 할인이 없으면 이게 곧바로 순매입액인데 빼버리니까.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감소한다. 이게 매출 원가가 요게 좀 줄어들었죠. 이게 줄어들면 여기 앞머리가 작아졌으니까 매출 원가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총이익은 증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증가하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를 해야 되겠죠. 매입 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서 순매입액을 계산합니다. 순매입액이 감소하면 여기가 원래 금액보다 감소했으니까 더하기 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매출 원가는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줄어드니까 매출 총이익은 커지고 그 이후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다 커지게 됩니다. 11번 결산 시 선수이자에 대한 결산 정리 분괴를 누락한 경우에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결산 시 선수이자를 누락했다. 그럼 선수이자를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자 중에서 미리 받은 이자 수익이 있다니까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고 하고 그거를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 이게 좀 부채죠. 부채가 과소하게 계산됐겠죠.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부채 과소.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수익인데 수익은 원래 오른쪽에 있는 거죠.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수익이 과대하게 계산이 되는 거지. 수익 과대. 비용은 아무런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산도 아무 상관없죠. 이거 부채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누락한 분괴, 수익을 감소시키고 이자 수익 빼고 선수 수익, 부채 증가. 그래서 결산 시 선수이자에 대한 분괴를 누락하면 기말 재무제표에 부채가 잡아야 될 걸 안 잡았으니까 과소계상됐고 수익이 취소시킬 걸 안 했으니까 과대계상됩니다. 12번 다음 중 자본 구성 내역을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로 구분할 때 그 구분이 다른 것.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익잉여금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급수를 좀 넘친 것 같죠? 주로 법인을 다루는 회계 1급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법인 회사의 자본을 구성할 때는 전체가 이제 자본이죠. 이 자본은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요 세 개가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것도 있고 이익잉여금인데 이것은 영업활동인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얘란 얘기고 한 번만 봅시다. 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법정 자본금이고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는데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시키는 거. 법정 자본금은 아닌데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자본거래이긴 하는데 자본금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그리고 자본잉여금도 아니야. 그러고 보고 이제 자본조정이라고 묶어 놓는다. 임시적으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손익 항목을 모아놓은 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이익으로서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 그래서 회계 1급 내용인데 요 정도는 가끔 요것들의 명칭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눌러서 자본 쪽을 눌러보시면 확인은 할 수는 있겠죠.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 알 수 있는 당기의 추가 출자액 얼마를 추가로 출자했느냐. 당기에 현금 5천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기초 자본금일 거고 거기다가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출해 갔네요. 이거 마이너스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당기의 기말 자본금이에요. 얘가 이제 기말 그 다음에 순이익 났고
그래서 기초에다가 인출해 간 거 빼고 추가로 출자한 게 얼마냐? 추가 출자. 거기다가 당기 순이익 났다니까 순이익을 더한 게 바로 기말 자본이 될 거예요. 그 계산 구조를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초 자본금 5천 있고, 그 다음에 인출해 간 돈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단기에 추가 출자한 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나왔죠? 순이익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기말 자본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1,500만 원. 14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뺀 게 이익 나면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요거를 찾아내라는 얘기네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도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을 위해서 지급한 게 뭐야? 판매비,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얘가 판매비와 관리비네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해서 발생한 손실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세타는 요 뒤에 필요한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그래서 매출 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인 광고 선전비를 뺀 게 영업이익입니다. 기부금,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중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 아닌 것. 구축물은 유형자산, 그 다음에 개발비는 무형자산, 임대보증금은 이 반대가 임차보증금인데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제가 답이네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도 이건 당좌자산이겠죠. 임대보증금 추후에 임차인에게 즉 집주인에게 아니 내가 집주인인 거죠. 임대하고 받은 거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채무 부채에 속합니다. 구축물은 유형자산, 개발비는 무형자산, 단기 금융상품은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